Hello everyone. This is AI announcer Loa of Dlive AI Weekly Seoul, bringing you all the latest news from all across the nation. Here is our first news. Mapogu conducted a soil contamination survey near the proposed additional incinerator site last year, and on the 8th of this month, they measured the soil contamination levels again. For the first time, this survey included dioxins, raising public interest in the results. Here's the reporter Jo Sung-hyup. 지난해 8월 마포구는 상암동 추가 소각장 예정지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인체 유해 물질인 불소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검출됐고, 이는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8일 마포구가 2차 토양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지점은 6곳으로 노을 여가센터와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 등입니다. 해당 지점들은 지난해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던 곳입니다. 이번 조사 항목엔 처음으로 다이옥신이 포함됐습니다. 다이옥신은 바람이나 질병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화합물로 구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포 구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서울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그런 우를 범할 것이다. 토양오염 조사엔 30여 명의 주민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업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흙을 파내고 병에 담고 라벨링하는 전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열렸던 소각 포럼에서 인체에 무해한 소각은 없다고 강조했던 폴 코넷 교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올 경우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마포구에 추가 소각장 예정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5일 만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During an administrative audit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ssues surrounding shared electric scooters, including safety concerns and unlicensed rentals, were highlighted. A recent survey revealed that 7 out of 10 citizens support banning shared electric scooters. Here's the reporter Lee Sung-jun.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의 퇴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 킥보드를 전면 퇴출했습니다.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파리는 공유 킥보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도시입니다.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투표에서 90%가 넘는 주민이 공유 킥보드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5개 공유 킥보드 업체는 모두 면허 인증 절차를 선택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중 2개 업체는 미성년자에게도 면허 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확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과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업체들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실장님 그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 킥보드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에 전동 킥보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모두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상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 5개 내외 도로를 선정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The chronic deficit of Seoul Metro, which operates the city's subway system, is projected to push its debt past 10 trillion won by 2028. Free ridership for seniors is one key contributor to the growing debt. Here's the reporter Yoon Ji-ah.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약 1조 5천억 원. 올해 손실액은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 적자는 7조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미래 세대한테 이 빚을 더 이상 떠넘기기 어려운 시점이 이미 지났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도 이 빚이 줄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고통스러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 전환할 건지 사업 고민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있으시죠? 서울시의회는 지하철 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 그리고 지하철 요금 현실화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구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노인 인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식을 택하게 된다면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걸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다. 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기대어 갖고는 안 되고 공사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공사가 이제 시의 재정지원금에 너무 이제 기대어 있다라는. 현재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15년 뒤 서울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That is everything for today. This was Live AI Weekly Seoul.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